안녕하세요. 저는 사남매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북적북적하게 지내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그 꿈을 이루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시절을 보내게 된 건 바로 제 주변에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이 많았던 덕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시어머니께 이 사연이 소소한 이벤트가 되길 바라면서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그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형제 자매를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놀이터에만 가도 다른 애들은 동생을 데려와서 같이 놀고 집에도 같이 가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동생을 낳아달라고 졸랐던 적도 엄청 많았답니다. 엄마, 나도 동생 갖고 싶어요. 다른 애들은 다 동생이나 오빠, 언니들이 있는데 왜 나만 혼자예요? 나도 동생 갖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동생을 낳아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안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렸던 전 그런 사정까지 알 턱이 없었죠. 결국 저는 동생을 가질 수 없었고 계속 외동인 채로 자라 어느덧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용돈만큼은 제 손으로 벌어보고 싶어서 학교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바 첫 출근 날 거기서 웬 반가운 얼굴을 한 명 보게 되었어요. 선아 언니 아니세요? 저 혜윤이에요. 지난번에 신입생 MT 갔을 때 봤었는데 저 기억 안 나세요? 그건 바로 저랑 같은 과 1살 후배였던 혜윤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만 하느라 학교 행사를 잘 참여하지 않아 후배들의 얼굴을 잘 몰랐는데 이런 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혜윤이랑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성격이 잘 통해서 그 이후로 둘이 엄청 친해지게 되었어요. 일부러 둘이 시간표를 맞춰 교양 수업도 같이 듣곤 했습니다. 혜윤이가 저한테 맨날 언니 하면서 따라다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언니, 저 오늘 학교에 좀 일찍 도착해서 편의점에서 마실 것 좀 사가려고 하는데 언니 뭐 마실래요? 나? 나 그럼 캔커피 하나 마실래. 어제 과제하느라고 좀 늦게 잤더니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네. 수업 시간에 또 졸면 안 되는데. 외동으로 자랐던 전 혜윤이가 제 친동생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둘이 붙어 다니곤 했어요. 특히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중간에 잠깐 나와 컵라면을 사 먹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야, 역시 이거지. 언니, 시험 기간에 먹는 컵라면이 제일 맛있지 않아요? 난 치킨이나 피자보다 이게 제일 맛있더라. 안 그래요? 당연하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나와서 이렇게 숨도 돌리고 배도 채우니까 얼마나 좋아. 아참, 이거 내가 컵라면 사면서 같이 산 삼각김밥인데 너 먹어. 너 지난번에 매운 컵라면 먹고 계속 속 쓰리다고 했었잖아. 이거랑 같이 먹으면 속이 좀 덜 쓰릴 거야. 우와, 나 참치마요 삼각김밥 진짜 좋아하는데 역시 날 제일 잘하는 거 선아 언니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혜윤이를 제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니까 혜윤이도 절 정말 잘 따르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땐 저한테 와서 고민 상담도 하고 속상할 땐 제 앞에서 펑펑 울기도 했죠. 그러다가 제가 혜윤이보다 1년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취업한 기념으로 혜윤이한테 밥을 한 끼 쌌는데 혜윤이가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회초년생 땐 적응하기 힘들다 보니까 직장 동료가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이 간대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도 못하고 나쁜 남자랑 만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도 꼭 조심해요. 알았죠? 그리고 언니 남편감은 꼭 내가 책임지고 골라줄 거니까 저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혜윤이가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저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뒤늦게 취업한 혜윤이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혜윤이가 그때 했던 말을 진짜로 지키더라고요.
당시 혜윤이가 4년간 만나던 남자친구의 친구를 저한테 소개시켜 준 거예요.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그 친구랑도 자주 봤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서요. 그 사람은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신중하게 말하는 게 눈에 다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좋은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워낙 진중하고 듬직한 성격이라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예비 남편을 보자마자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이번엔 해남에 있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 남편이 사남매라고 듣긴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식구가 많아서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이 좀 정신이 없죠? 그나저나 내가 괜히 가족들을 다 불러서 아가씨가 부담스러운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유, 부담스럽긴요. 전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식구들 많은 분위기가 너무 정겹고 좋아 보이는데요. 전 그래서 결혼하면 제 능력 닿는 한 자식도 많이 낳을 생각이에요. 물론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비 시부모님께서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양가의 허락을 받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쌀 농사랑 배추 농사를 하셨는데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세아가, 원래 우리 해남 고구마가 엄청 유명한 거 알지? 내가 너 온다고 해서 미리 구워놨으니까 식기 전에 얼른 하나 먹어보렴. 어우, 너무 맛있다. 어머님, 어쩜 고구마가 이렇게 달아요? 여보, 여태까지 이렇게 맛있는 거 혼자만 먹고 살았던 거야? 진짜 부러워 죽겠네. 저희 시부모님은 직접 농사지은 쌀도 매번 보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쌀을 사 먹을 일도 아예 없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에 쌀 다 떨어져 가는 거 어떻게 하시고 또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힘드시면 쌀 안 보내셔도 돼요. 괜히 저희 때문에 택배 붙이느라 고생하실까 봐 그래요. 고생은 무슨, 아유, 우리가 쌀 농사를 하는데 당연히 자식들이 돈 주고 쌀 사 먹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원래 한국인은 밥심인 거 모르니? 좋은 쌀을 먹어야 기운도 펄펄 나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쌀 떨어지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라. 알았지? 또 한 번은 시아버지가 좋은 구경을 시켜주시겠다며 저희를 두륜산에 데려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케이블카 탔는데 가을이라 그런지 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와, 이 풍경 좀 봐.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무슨 사진 속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 신기해요. 그러냐? 아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니까 나까지 기분이 좋네. 다음에도 또 좋은 데 데려가 주마. 그럼 저야 좋죠. 그나저나 아버님, 왜 맨날 저희랑 아가씨만 데리고 다니세요? 아주버님네랑 도련님도 같이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이러더군요. 아유, 불러도 와야 말을 하죠. 나도 전에 몇 번 우리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놀러 가자고 얘기해 본 적 있었는데 아주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맨날 바쁘다고 핑계나 댈 줄 알지.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시누이한테 그 얘기를 듣자 그동안 제가 느꼈던 게 사실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시숙부부와 시동생이 시부모님한테 엄청 무심하다고 느끼긴 했었거든요. 잘 찾아오지도 않고 평소에 안부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시누이만큼은 성격이 너무 좋아 시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저한테도 엄청 살갑게 대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기만 하면 옳게 언니 하면서 달려와 반겨줬거든요. 전 이렇게 절 좋아해주는 시누이와 자상하신 시부모님 덕분에 결혼 생활이 참 즐거웠습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도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잘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오늘도 하루 자고 가도 되죠? 제가 오늘 아버님이랑 밤 늦게까지 술 한잔하려고 소주랑 족발도 사왔습니다. 이야, 역시 우리 강서방이 최고네.
안 그래도 내가 아까부터 딱 족발에 소주가 땡겼거든. 역시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건 바로 우리 강서방이야.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갈 때마다 꼭 하루 자고 가고 다음 날엔 일찍 일어나 저희 엄마가 해장국 끓이는 것도 도와드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며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저희 아빤 손주가 둘이나 생기니까 엄청 좋아하시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을 하시더군요. 아유, 앞으로 강서방 자네가 고생 좀 하겠구만. 난 우리 선아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자넨 자식이 둘이니 2배 힘들겠어? 에이, 애 둘 키우는 게 좀 힘들다고 해도 당연히 다 견디고 이겨내야죠. 그게 바로 아빠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부모님도 해남에서 서울까지 그 먼 길을 달려오셔서 얼마나 축하해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기뻐하시는 양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결혼 생활 중에서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던 저희 형님이 자꾸만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서, 나 보험 하나만 들어주라. 아니, 요즘에 실적이 좀 부족한데 가족끼리 이 정도는 그냥 해줄 수 있는 거잖아. 형님, 죄송한데 저 지금 있는 보험으로 충분해서요. 그리고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뭐가 부담스러워? 보험은 들어두면 다 나중에 도움되는 거 몰라? 아유, 그럼 동선의 친구들이라도 좀 소개시켜줘봐. 귀찮으면 그냥 연락처만 알려줘도 되고. 하지만 전 주변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아무 연락처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도 가족일에 무심한 편이었는데 동서도 되게 쌀쌀맞은 스타일이더군요. 명절 때도 잘 안 오려고 하고 와서도 얼굴만 비추더니 자기들끼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동서, 어디가? 기껏 왔으면 가족끼리 밥 한 끼 해야지. 서로 얼굴 봤으면 됐지. 뭐하러 밥까지 같이 먹어요. 저 이랑 같이 밖에서 드라이브하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빼고 나머지 가족들끼리 식사하세요. 세상에, 이럴 거면 뭐하러 명절 때 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시동생네 부부뿐 아니라 시숙이랑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숙은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끔 시댁에 올 때마다 맨날 거실에 퍼질러져 누워선 저희 시어머니를 막 부려먹더라고요. 어머니,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아,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셨더니 목이 타네요. 아주버님, 물 정도는 아주버님이 직접 떠다 드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왜 어머님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만드세요? 그럼 재수 씨가 떠다 주던가요. 그리고 나도 당구장 운영하느라 엄청 피곤하거든요. 게다가 어찌나 다들 욕심이 많은지 제가 시부모님한테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면 그걸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시댁에 한우를 사갔는데 시동생이 그걸 보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나도 한우 좋아하는데 형수님, 이거 그냥 우리가 가져가면 안 돼요? 뭐라고요? 이거 우리 어머님이랑 아버님 드시라고 사온 거예요. 서방님은 서방님 돈으로 고기 사드시면 되잖아요. 아, 진짜 치사하네. 좀 주면 어디 덧나요? 어차피 이거 양이 많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다 못 드신단 말이에요. 다 못 드시면 냉동실에 얼려놓고 나중에 드시겠죠. 아무튼 절대로 그 고기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부모한테 더 챙겨주지 못할 망정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 때 제가 식당 예약했으니까 거기서 모이자고 얘기를 했는데 동서가 그 식당 장소를 확인하고선 투덜거리는 거예요. 형님, 그냥 일식집 가서 하면 안 돼요? 저 한식 먹기 싫은데. 동서, 우리 이번에 어머님 생신이라서 모이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선 어쩜 그렇게 동서 생각만 해. 아니, 그냥 얘기해 본 건데 왜 짜증을 내고 그러세요? 그럼 저 그냥 안 갈래요. 저 한식집은 싫단 말이에요. 결국 동서는 시어머니 생신날
용돈만 보내고 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같은 며느리로서 정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 형제 중에 정상적인 건 시누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자동차 회사 생산직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부부는 닮는다더니 심애부도 엄청 듬직하고 착하더라고요. 심애부는 저희 시댁에 자주 찾아와 시아버지랑 같이 동네 산책도 하고 한 번은 또 저희 시부모님을 트로트 콘서트에 보내드린 적도 있었답니다. 그때 저희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예, 둘째야. 내가 살다 트로트 공연 보러 처음 가봤는데 사람들이 왜 돈 주고 그런 데 가는지 이제 알겠더라. 거기 가서 어찌나 재밌었는지 지금도 자려고 누우면 그때 들었던 노래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지 뭐니. 심애부가 워낙에 가족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저희 남편과도 성격이 엄청 잘 맞더라고요. 저희 역시도 시누이랑 친했기 때문에 시누이네 부부랑 가끔 만나서 밥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누이는 쌍둥이를 낳고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더 낳아서 어느새 사남매의 엄마가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자식을 많이 낳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소원을 이루게 된 거죠. 애들 넷을 키우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이 손주들을 보면서 좋아하실 땐 제 마음도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자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랑 동선 워낙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화면으로라도 손주들을 보실 수 있게 시어머니한테 영상통화 거는 법을 알려드렸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서가 저한테 전화해선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 어머님한테 영상통화하는 법은 대체 왜 가르쳐 주셨어요? 형님 때문에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영상통화 걸어서 귀찮게 하시잖아요. 형님이 안 가르쳐 주셨으면 영영 몰랐을 텐데 쓸데없이 그런 걸 왜 가르쳐 주시냐고요. 뭐? 어머님한테 영상통화 가르쳐 드린 게 뭐가 어때서? 어머님이 손주들 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영상통화로라도 보시라고 알려드린 거야. 그게 싫었으면 동서가 자주 어머님을 자주 찾아뵀었어야지. 바빠 죽겠는데 애까지 데리고 해남에 어떻게 가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저는 솔직히 동서가 왜 영상통화조차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저희 시부모님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전 그러던지 말던지 그냥 묵묵하게 계속 저희 시부모님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 지 8년쯤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선 울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둘째야, 이거 어떡하니? 글쎄 네 시아버지가 대장암이란다. 최근에 몸이 안 좋으셨던 시아버지가 병원에 갔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랑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후 시아버진 서울로 병원을 다니게 되셨는데 해남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멀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잠깐 모시게 되었어요. 당시 제가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남편은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기에 시아버지가 병원을 가실 때도 제가 다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괜히 나 때문에 네가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니? 나 그냥 택시 타고 병원 가도 되는데. 에이, 이렇게 운전 잘하는 운전기사가 있는데 무슨 택시를 탄다고 그러세요. 아버님, 저 이래봬도 운전도사예요. 제가 살살 운전해서 갈 테니까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저는 시아버지가 얼른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모든 걸 다 시아버지한테 맞췄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방 온도에도 엄청 신경 썼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애들이 많다 보니 조금 시끄러웠는데 시아버지가 주무시면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할아버지 주무시니까 우리 조용히 놀자. 알았지? 절대로 소리 지르거나 뛰어다니면 안 돼.
그럼 할아버지가 푹 못 주무셔서 힘드실지도 몰라. 다행히 저희 애들이 시아버지를 좋아하다 보니 제 말에 잘 따라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시아버지의 병이 낫길 바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반찬이며 뭐며 엄청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누이네 부부를 빼고 나머지 자식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남편이 시숙이랑 시동생한테 전화해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지금 얼마나 아프신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안부 전화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어? 아, 진짜. 나도 마음속으로는 다 걱정하고 있거든? 그리고 어차피 너랑 재수 씨가 알아서 잘 챙겨드리고 있잖아. 근데 뭐 나까지 요란을 떨어야겠냐? 시숙뿐만 아니라 시동생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라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아버지를 2배, 3배로 더 챙겨드렸죠. 하지만 병 앞엔 장사 없다고 결국 저희 시아버진 투병 생활한 지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날 저희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땅을 치시면서 우셨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 양반아, 나한테 한날 안새 가자고 해놓고선 이렇게 먼저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 사람이 매정해도 너무 매정하구려.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엄청 힘들어 보이셨어요. 제가 걱정돼서 전화를 할 때마다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 후에 시어머니 보고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단박에 거절을 하시더군요. 됐다. 난 그냥 여기서 살련다. 내가 네 시아버지랑 같이 이 해남에서 평생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여길 떠날 수가 있겠니?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건 정말 고맙다만 난 도저히 여길 떠날 자신이 없구나. 시어머니가 하도 완강하셔서 결국엔 저희 집으로 모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 남편이랑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제가 따뜻한 소고기 묵고 끓여드릴 테니까 같이 드세요. 아이고, 난 입맛이 없어서 그냥 안 먹으련다. 목구멍이 까슬까슬하니 아무것도 넘어가질 않어. 아휴, 그래도 밥은 드셔야죠. 젊은 사람들이야 하루 이틀 굶어도 멀쩡하지만 어머님 연세엔 한 끼만 굶어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밥도 잘 안 드시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든 식사를 하시게끔 옆에서 많이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한동안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턴 시댁에 갈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가 맨날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시냐고 여쭤보니까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 이거 사람들이 사연을 올리는 건데 우연히 한번 봤다가 재밌어서 요즘에 계속 보고 있다. 이걸 보니까 세상에 참 힘든 사람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더라고. 어머, 그런 게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그럼 저도 한번 같이 봐도 돼요? 당연히 되지. 사실 네 시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하루하루 너무 우울하고 쓸쓸했거든.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나처럼 가족을 잃고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위안이 참 많이 되더구나.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다 저희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유튜브 사연 광팬인 저희 시어머니 덕분에 저도 이런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시어머니가 유튜브 사연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아 다행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누이를 뺀 나머지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잘 오지도 않았어요. 하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형님이랑 동서한테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저희 어머님 감기 심하게 걸린 건 아세요? 열이 펄펄 나셔서 지난 주말에 제가 응급실에도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근데 형님은 평소에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신다면서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왜 그거 가지고 난리야? 그리고 원래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는 거야. 뭘 겨우 감기 몸살 가지고 유난을 떨고 그래. 유난 떠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감기 하나라도 큰일 생길 수 있어서 그래요. 형님은 어머님이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형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무심해도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항상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건 저희 부부와 신우이네 부부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주말이라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한테 엄청 충격적인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그 문자엔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애미야, 내가 아무래도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아까 유 앞에 나갔다가 나도 모르게 쓰러졌는데 글쎄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구나. 의사 말이 긴급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잘못될까 봐 정말 무서워 죽겠다. 나 정말 어떡하면 좋니? 네가 와서 내 옆에서 손이라도 좀 잡아다오. 그 문자엔 지금 시어머니가 계시는 병원 이름도 써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너무 놀라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해봤는데 계속 받질 않으시더군요. 여보, 어떡해? 우리 어머니 많이 아프신가 봐.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장 우리 해남으로 내려가자. 어머님이 무서우시다잖아. 내가 가서 옆에 있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친정의 애들을 맡기고 급하게 해남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데 거의 6, 7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저는 병원에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있는 병실에 가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도대체 어딜 수술하신 거예요? 네? 평소에 몸이 그렇게 안 좋으셨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애미야, 난 괜찮다. 사실 수술한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네 생각이 나서 문자 한번 해본 거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달려와 주니 정말 고맙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평소에 이런 장난을 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왜 수술을 한다는 거짓말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신다고만 하시더군요. 그래도 전 시어머니가 크게 아프신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간이 점점 갈수록 표정이 더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내가 그 문자를 첫째랑 막내한테도 보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구나. 주말인데도 많이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차가 막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련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남은 자식들을 기다렸지만 다음 날이 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 남편이 시숙이랑 시동생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효섭이 너 우리 어머니가 재수 씨한테 보낸 문자 못 봤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왜 코빼기도 안 보여? 우린 어제부터 와서 있었는데 너랑 형은 어떻게 하루가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냐고. 역시 형은 갔구나. 내가 그럴 줄 알고 안 갔지. 어차피 우리 어머니 제일 유난스럽게 챙기는 건 형이랑 형수님이잖아.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랑 네 형수가 어머니를 챙기니까 넌 안 챙겨도 된다 이거야? 남편은 엄청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같은 병실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역시 자식 낳아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구만. 그래도 이 집엔 와주는 자식 며느리가 하나는 있네. 난 6남매를 낳았는데 이렇게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도 찾아오는 자식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 알고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입원을 하셨는데 옆 침대에 있는 할머니가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며 신세한탄하는 걸 듣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때 저희 시어머니도 본인이 아플 때 자식들이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 궁금해서 그런 문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애미야, 어제 그 문자 받고 많이 놀랐지? 사실 나도 그동안 우리 자식들이랑 며느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될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로 너희만 이렇게 내려온 걸 보니까 역시 나한테 너희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실해지더구나. 내가 며느리 셋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며느린 둘째 너밖에 없었어. 내가 진짜 너한테 너무 고맙고 또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파서 쓰러지셨다는데 며느리로서 당연히 바로 달려와야죠. 안 그래도 어머님 혼자 계셔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평소에 엄청 걱정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시어머니께선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너희밖에 안 했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말인데 너희 내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면단위 마을에 있는 그 2층 상가 말이다. 네 시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관리하던 건물인데 이제 나한텐 필요 없으니 너희한테 그 건물을 주고 싶구나. 네? 아유, 아니에요. 저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어머님 노후자금으로 쓰셔야죠. 아니다. 내가 예전부터 너희한테 꼭 주고 싶었던 건데 이번에 나한텐 너희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래. 물론 시골에 있는 작은 건물이라 서울에 있는 건물하고는 가격이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울컥하더라고요. 물론 비싸지도 않고 아담한 건물이긴 했지만 저희한텐 정말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을 받게 된 만큼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큰 병이 있으신 건 아니라서 금방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돼 자주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 올해 추석이 되었어요. 저는 일찍 가서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시숙네랑 시동생네는 설렁설렁 늦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다 같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거실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일단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시누이도 본인 시댁에 갔다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다들 시어머니한테 건강은 어떠신지 한마디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밥을 다 드신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더군요. 내가 오늘 가족들 다 모인 김에 너희한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 다들 어느 정도 다 먹은 것 같으니 잘 듣거라. 그 와중에도 시동생은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반찬을 집어먹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동생을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작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다들 알 거다. 내가 언젠간 그 건물을 너희한테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너희 중 누구한테 물려줄지 확실하게 정하게 됐다. 그 건물 주인으론 바로 우리 둘째 며느리가 당첨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줄 알아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시동생이 깜짝 놀라선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뭐라고요? 그 건물을 왜 형수님한테 줘요? 줄 거면 우리한테도 똑같이 나눠줘야죠. 그러자 이번엔 시숙이랑 형님도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이왕 주실 거면 장남인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머님. 받아도 저희가 받는 게 맞죠. 세상에 장남이 떡하니 살아있는데 어떻게 둘째 며느리한테 준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번엔 동서까지 표정을 잔뜩 구기며 이러더군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래서 형님이 여태까지 어머님을 챙기셨구만. 겉으론 욕심 하나 없는 척 순진한 척 하시더니 이제 보니까 완전히 어머님 제사 노리는 불려시였네. 저도 시어머니가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밥상을 쾅 치면서 크게 화를 내셨어요. 다들 조용히 하거라.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자격이나 되는 줄 알아? 너희들 내가 지난달에 쓰러져서 긴급 수술한다고 문자 보냈을 때 어떻게 했어? 내려오긴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지? 그리고선 다음 날이 돼서야 괜찮냐고 문자 한 통 보내고 끝이었잖아. 그런데 우리 둘째는 내가 그 문자 보내자마자 바로 서울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애야. 너희들 중에서 날 생각해주는 건 우리 둘째 며느리밖에 없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죠. 그렇다고 동서한테만 건물을 주시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문자 한 통에 서울에서 해나까지 달려가는 게 뭐 쉬운 건 줄 아세요? 저희도 주말에 다 바쁜 사람이에요. 동선 그날 한가해서 내려갔나 보죠. 맞아요. 형님은 한가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전 그날 엄청 바빴단 말이에요.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러시는 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빴어도 그렇지. 나이 든 시애미가 긴급 수술을 한다는데 걱정되지도 않아? 이 나이엔 수술 한번 잘못하면 바로 항천길로 갈 수도 있어. 그리고 뭐?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러는 게 치사하다고? 너희들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니? 내가 손주들 보고 싶다고 해도 명절 때 아니면 내려오지도 않고 내가 영상통화라도 걸면 귀찮은 티 팍팍 냈잖아. 게다가 너희들끼린 해외여행도 가고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면서 난 밥 한 끼나 제대로 먹고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잖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번엔 시숙이랑 시동생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자식들 결혼했으면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인가 보다 하고 사시면 되지. 뭘 그렇게 연락에 집착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님처럼 생활력 강한 분을 왜 걱정해요? 혼자서도 반찬 만들어서 식사 잘하시고 뻔한데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하냐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어머니가 진짜로 밥 굶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밥 잘 챙겨 드시는 분이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이러시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자 순간 저도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숙이랑 시동생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다들 우리 어머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밥 한 숟갈 못 넘기시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하긴 평소에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 전화도 한 통 안 하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진짜 자식으로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기본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남편과 시누이도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둘 다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키워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그리고 형수님이랑 재수씨도 진짜 너무하시네요. 남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부끼리 똑같이 이럴 수가 있냐고요. 맞아요. 진짜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근데 다들 그거 아세요? 이번에 우리 엄마 쓰러져서 수술한다고 문자 보낸 거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평소에 다들 우리 엄마한테 너무 무관심하길래 내가 엄마한테 한번 제대로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엄마가 저랑 상의하고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에 달려온 건 우리 둘째 오빠랑 둘째 올케 언니밖에 없었네요. 게다가 그 이후에도 우리 엄마 걱정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도 챙기는 사람은 우리 둘째 올케 언니밖에 없었다고요. 그래놓고 지금 건물을 달라는 소리가 나와요? 다들 우리 엄마한테 10원 한 푼도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시누이가 그렇게 얘기하자 다들 문자로 속인 거냐며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전쟁통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치시더군요. 다들 그만 좀 해라. 다들 그동안 했던 행동 생각해서 납득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만 이제 보니 양심도 없는 것들이었구나. 너희들 남은 재산이라도 받고 싶으면 앞으로 똑바로 해라. 난 그 건물 말고도 너희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랑 보험금 그리고 지금까지 농사 지으면서 모아둔 돈도 있는 사람이야. 나 이제부터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남은 재산을 물려줄지 말지 생각해보마.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고 싶으면 앞으로 행동까지 똑바로 해라. 알았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결국 그날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다들 그대로 해산을 하고 신우이네 부부랑 저희 부부만 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더라고요. 올케 언니, 그동안 우리 엄마 많이 챙겨줘서 고마워요. 사실 우리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외로워하셨거든요. 지난번에 나랑 통화했었는데 둘째 며느리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면서 막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엄마한테 그 건물 올케 언니 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올케 언니는 그 정도는 받을 자격 충분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어머니의 건물을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주라고 했다는 신우의 말을 들으니까 참 같은 자식들이어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런 말을 꺼내준 신우이한테도 너무 고마웠고 저한테 뜻깊은 선물을 주신 시어머니한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크게 호통을 치셨던 게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한 번은 시댁에 내려갔는데 평소엔 잘 오지도 않던 형님이 음식까지 사들고선 시댁에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저 왔어요. 맨날 나물 반찬만 해드실 것 같아서 고기도 좀 드시라고 제가 찜닭 좀 사왔어요. 얼른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데 세상에 찜닭을 열어보니 색깔이 엄청 빨갛고 매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라 형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우리 어머니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거 모르세요? 사오실 거면 간장찜닭으로 사오시지. 이렇게 매운 걸 사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어머님 조금만 매워도 속 아프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뭐? 어머님이 매운 걸 못 드신다고? 아휴, 얼마나 평소에 어머님한테 관심이 없으셨으면 그런 것도 모르실 수가 있어요. 저보다 결혼도 일찍 하셨으면서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 형님은 나가서 안 매운 찜닭으로 다시 사오더군요. 결혼 생활을 15년이나 했으면서 그 정도도 모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점수를 따고 싶었는지 식사를 마치고 나선 괜히 조카들 팔을 툭툭 치면서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조카들이 무슨 대사라도 외운 것처럼 어색하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할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저희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이 웬일이야? 누가 보면 너희 엄마가 시킨 줄 알겠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조카들이 깜짝 놀라 형님을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시댁에 갔는데 이번엔 시동생네 부부가 시댁에 찾아온 거예요. 웬일로 과일이랑 고기를 잔뜩 사가지고 오더니 갑자기 하루 자고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가 어이없어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너희들 뭐 잘못 먹었니? 어쩌다 한번 와서 맨날 밥만 먹고 홀랑 가던 애들이 갑자기 무슨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그래? 아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어머님 댁에서 안 잤던 것 같아서요. 남들은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막 밤새도록 수다도 떨고 한다는데 저희도 그렇게 지내면 좋잖아요. 아이고, 안 하던 짓 하느라 고생이 많다. 뭔 애들이 이렇게 속이 훤하게 보이니? 그런데 다음날 다 같이 아침을 먹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식사를 다 하시고선 허리를 짚으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그걸 보고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서방님, 어머님 원래 허리 안 좋으셨잖아요. 지금 허리 때문에 물리치료도 계속 받고 계신데 모르셨어요? 아, 그랬나?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까먹었나 봐요. 아유, 나이 먹어서 그런가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하네. 하지만 깜빡깜빡한 게 아니라 애초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는 걸 저도 알고 남편도 알고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돈 때문에 잠깐
잘해주는 척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게 진작에 잘해드리지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하고 끊었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난 참 결혼을 잘한 것 같아. 당신처럼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도 흔치 않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도 앞으로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더 잘해드리려고. 나도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정말 최고의 사이가 될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한 이후 정말로 그 말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저희 부모님한테 잘했지만 평소보다 더 자주 찾아뵙고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얼마 전엔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다 오자고 해서 다 같이 부산으로 여행도 갔다 왔답니다. 저희 애들 때문에 여행이 좀 정신이 없었는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예전엔 세 식구밖에 없어서 조용했었는데 이젠 식구가 많이 늘어나 그런지 북적북적하고 너무 좋구나. 세상에 내가 외동딸 키워서 손줄 4명이나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엄마, 더 북적거리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애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나오면 지금보다 더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꼭 건강하게 계셔야 돼요. 아셨죠? 아유, 그러려면 한참 남았는데 내가 지금부터 건강관리 진짜 열심히 해야겠네. 그래야 내가 증손주들까지 보고 가지. 예전엔 참 단촐한 가족이었는데 이젠 이렇게 웃음이 끊이질 않는 북적북적한 가족이 되어 너무 행복하답니다. 전 저한테 이런 가족을 만들 수 있게 해준 혜윤이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혜윤이도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가끔씩 서로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있거든요. 혜윤이도 저랑 남편이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다면서 역시 자기가 보는 눈이 탁월하다고 엄청 뿌듯해 하더군요. 저는 앞으로도 저희 시어머니가 쓸쓸해하지 않으시도록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시어머니가 유튜브 애청자라 이것도 들으실 것 같은데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걸 시어머니께선 아직 모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럼 전 저희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고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유튜브 사연을 듣다가 갑자기 익숙한 내용이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혼자 계시느라 적적하실 텐데 이런 재미있는 이벤트라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사연을 써봤어요. 그나저나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건 바로 제 옆에 오래오래 계셔달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한테 엄청 소중한 분이시니까요. 제가 주말에 약속 받으러 내려갈 테니까 꼭 약속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